의사팀장 박경준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청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과 후공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께서 대회사를 하시겠습니다. 개회사,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을 위해 온 힘을 쏟고 계신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우선 먼저 시민 여러분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갑진년 푸른 용에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2달이 가고 추위가 매서웠던 겨울을 벗어나 오늘 삼나 망상이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회기인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언론인 그리고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드립니다.
새 마음, 새 각오로 이번 임시에 상정된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기며 포스트 코로나의 희망찬 미래를 꿈꿨던 우리에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을 넘어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끝날 기미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내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심화된 경기 침체는 우리 지역 경제에도 지속적으로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민간이 힘을 합쳐 코로나 위기를 지혜롭게 넘긴 것처럼 우리가 직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일치 단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여주시 의회도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주민이 더욱 살기 좋은 여주시가 되도록 민생 정책 마련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승인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기타 안건 등 의원 발의 20건과 집행부 제철 33건, 총 53건의 중요한 안건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시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여주시와 시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이번 임시의 심의 의결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오는 4월 10일에는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를 이끌어갈 국회의원 선출하는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세계적인 안보 위기와 경제 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를 잘못 뽑아 국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언이설에 속지 말고 당리당략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으며 중후정치에 시들리지 않고 모든 유권자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는 철저한 중립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전국시대의 사상가인 장자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역경에도 불만을 품지 않고 영달을 해도 기뻐하지 않으며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지역의 대표이며 지도자입니다. 급변하는 주변 정세에 가장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적임자를 당선되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원드립니다. 저를 포함해서 제4대 여주시의회 개원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눈높이에 맞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해왔듯이 앞으로 남은 시간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제69회 임시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해 여주시의회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여주시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의회 진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 시민 여러분, 시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의 공의와 명분은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입니다. 그 길에 너와 내가 따로 없고 내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사리사욕은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는 소리 높여 외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진정 어린 마음으로 모든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행복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신뢰가 형성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로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길을 열고 경청을 해야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화합을 바탕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게 되게 됩니다. 시의회 지속적인 요청이 무차별하게 무시되거나 각종 현안과 당면에 대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소통과 협치의 슬로건이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충훈 시장께서는 의회를 진정한 행정의 파트너로 존중하며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중받는 의회, 신뢰받는 집행부가 되어 여주시의 힘찬 미래를 싹 틔우는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충훈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12만 여주 시민의 행복과 새롭게 도약하는 여주의 힘찬 비상을 위하여 동분서주 움직여주고 계신 의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해부터 시작된 시민과의 대화 시 함께 참여하여 각 지역에 산재한 주민수건사업, 시민의 소리를 함께 경청하고 해결책에 대한 의견도 개진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함께 시민의 행복과 여주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달려온 2024년도 벌써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달 입춘을 시작으로 우리 민속 고유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고 정월 대보름날 달집을 태우며 행복도시 희망 여주가 되어달라고 모두 다 함께 소망을 염원했습니다. 취임하여 두 번째 추진하였던 새해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12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여주 시민이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주민 건의 사항으로 사회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건의 사항들이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령화와 홀로 사는 세대의 증가로 마을 경로당의 기능이 더 커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마을 경로당 및 마을 회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신축이 필요한 마을엔 경로당을 신축하고 개보수 대상 마을엔 리모델링을 통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냉난방 시설 지원, 식탁 제공 등 경로당 운영에 부족함 없는 지원을 해드릴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여주시는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행복도시 희망 여주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앞장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 2022년도에 이어 2023년도에도 1등급을 달성, 경기도 내 최초 2년 연속 1등급 우수기관이 되었습니다. 12만 여주 시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라고 생각하며 아낌없는 지원과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등급 달성이 목표가 아니라 1등급 도시로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여주 시민과 함께 친절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우리 공직자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신속하고 공정한 그리고 친절한 행정을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선 8기부터 추진한 새로운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여주역 개통과 여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여주시로의 전입 인구가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시청사 이전과 연계한 여주 역세권 제2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암 파크 골프장 확장과 연계하여 현암 둔치 시민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강 조망을 구비한 현암 1지구 도시개발 사업도 진행되어 가고 있어 강남권과 강북권을 균형 있게 성장되도록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5일 대통령 민생 토론회 시 GTX D노선 연장을 2026년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035년 1단계 구간 개통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GTX D노선 연장 확정까지 함께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접근성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위성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강천역 신설과 연계한 강천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은 GTX D노선 연장과 함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진 강천면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명실상부한 친환경 관광지역으로 자리 잡도록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께서 힘을 실어야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여주시장에 취임 후 여주시정을 이끌어 나아가면서 가장 큰 보람이었다라고 생각한 것은 시민께서 건의한 민원인 입장에서 꼭 해결해 주길 원하는 민원을 해결했을 때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도로 확포정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주 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가치는 바로 작은 것에 귀를 기울여주는 여주시정이었습니다. 2024년 올해의 우선 목표는 바로 여주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여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던 경로당 냉난방비 확대 지원, 동절기 버스 정류장 난방 설치 사업, 국가유공 보훈단체에 대한 보훈수당 현실화 지원 정책, 제9호 주민에 대한 거주 지원 정책, 어린이들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다 함께 돌봄센터 추가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024년 여주시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한 업무 추진 현황을 주제를 정하여 관련 공무원들이 토론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에 반영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이 발달과 이상기온에 대비한 특화 작물 육성이 필요함에 따라 읍면의 농업인 상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시켜 특화 작물 연구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새롭게 시작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용역도 완료가 되어 2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디자인의 서체 또한 여주시의 상징성과 정체성을 담은 여주 도자체를 개발하여 사용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육안으로 보이는 버스 승강장이나 가로등, 도로변 펜스 등 11개 품목에 대하여 디자인을 개발하였고 모든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와 자료 개방으로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이 사용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주시의 미래 100년을 함께할 신청사 건립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어 이제 경기도 투자심사를 거쳐
7월 중 설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 남은 행정 절차가 있지만 순조롭게 추진되기까지 함께 노력해준 12만 여주 시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공간 구성 계획이 수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수요자 응답형 버스 도입을 통하여 농촌 지역의 맞춤형 대중교통 체계로 보완하고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 시책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세심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막힘없는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한 차량 소통 혼잡 권역 신호 연동화 사업, 악취 없는 농촌 마을 조성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여주 만들기에 최우선 목표로 정진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작년부터 시작된 국제 정세가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혼돈의 정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여파는 온 지구촌에 악영향을 주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미사일 발사 시험 등 긴장 상태는 서태평양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국제 상황이라고 일부 학자들은 진단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도 이러한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공동 위협 대응에 공조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일수록 단합된 마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 기조를 믿고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농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제69회 임시회가 개원인 오늘은 24절기 하나인 우수와 춘분 사이의 경칩으로서 만물이 잠에서 깨어 꿈틀댄다는 날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여주시의 영농철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뜻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해빙기로서 각종 재난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수려한 산과 들녘으로 채워진 우리 시에서는 무엇보다도 산불 예방에 힘써 수년간 관리해온 아름다운 산안을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69회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회 19건,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 사용 동의안회 4건,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여주시가 새롭게 힘찬 도약을 위하여 시정에 꼭 필요한 안건을 상정하였으니 아낌없는 고견과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가일층 발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날 전 세계적 브랜드인 코카콜라가 출시된 지 137년 만에 처음으로 한글로 상표를 표기하여 이달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 전 세계 36개국에서 한정판으로 판매한다고 언론에서 발표하였습니다.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한글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자 세계적 상표들이 그간 낯설게 봤던 한글을 제품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영면하고 계신 우리 여주에서도 이러한 한글이 세계화에 맞춰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은 세종 어록중 임사 2구에 대한 말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임사이구란 일을 추진함에 있어 두려움을 갖되 신중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는 뜻으로 세종대왕께서는 새로운 세법인 공법을 시행할 때도, 사군 육진이 북방 영토를 개척할 때도, 그리고 한글을 창제할 때도 그리하셨습니다. 이러한 세종대왕의 정신을 계승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는 이 시기에 지혜를 모으고 위기를 기회의 발판으로 삼아 여주시의 발전과 여주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으며 다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관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집회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2월 21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3일 집회 공고한 제6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추가 고시안, 2035년 여주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안 등 5건의 의견 청취, 2024년도 제1차 공윤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조례 규칙안과 동의안 승인안 및 의견 청취의 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4년부터 2028년도까지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하기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대영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주시 청년 주거정책 선진화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박두형 의원입니다. 2023년 계묘년 하반기 정례회의에서 인사드린 후 갑진년 새해 처음 들어 열리는 임시회를 통해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봄 기운이 완연해지는 가운데 도농 복합도시 여주는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시민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봄 기운처럼 우리 여주시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도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주시 발전을 제안해온 중첩 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을 필두로 공직자 여러분께서 여주시와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덕분에 깊은 잠에서 빠져있던 여주시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민들께서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여주시는 인구 12만의 도농 복합도시로 1982년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이래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의 중첩 규제 상황에 놓여 저발전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2022년 11월 여주시와 SK하이닉스와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 용수 공급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면서 그동안 여주시 발전을 제안해온 중첩 규제 일부를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여주 지역 기업들이 공장 증설이나 신규 투자 기업들의 개발 제한이 완화되었고 국토부의 협력에 힘입어 도시개발 사업 규모도 9만 제곱미터로 확장되면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2025년부터 재정비가 가능함과 동시에 공공하수 처리 시설 확충에 국비 등 많은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SK하이닉스의 여주산업단지 반도체 기업 입주 약속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혁신 클러스터로 역량을 강화해 산업 직접 지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100년대계의 차원에서 여주 발전의 초석을 놓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합니다. 여주시에 대한 규제가 일부 완화되어 여주시의 운신폭이 넓어진 것은 다행스럽고 환영할 일이지만 문제는 과연 우리 여주시는 이러한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충분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SK 반도체의 협력 업체들이 입주하면 양질의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고 첨단 기업에 근무하는 전문 인력들이 투입되면서 인구 증가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여주시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들이 여주에 거주하고 정착하여 여주 시민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여주시의 주거 여건, 교육, 환경, 문화 인프라 등이 충분하다고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며 본의원이 보기에도 여주시의 현황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최근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들은 출산 장려, 청년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의 사활을 걸고 현실 타개를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조성하려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지방 중소도시에서 코워킹 스페이스는 청년층의 유입과 지역 경제의 활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청년과 지역 주민들에게 하드 및 소프트 인프라의 제공, 유입 청년과 지역민들의 협업 공간, 새로운 지식과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 청년층을 유입할 수 있는
창의적인 허브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많은 지자체들은 인구 감소 타개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경우는 인구 활력 증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인구정책 사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과제를 보면 생활하기 편한 정주 기반 확충,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청년층 경제적 자립 지원 등이 있고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하는 이 프로젝트는 주거나 일 생활 그리고 균형과 같은 포괄적으로 지원하면서 아이 낳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탄생 응원,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육아 응원 등의 분야를 결합하는 정책입니다. 충북 유일의 인구 증가 지역인 증평구는 전입세대 지원 정책 강화, 청년 월세 지원 등 맞춤형 인구 증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공급, 살기 좋은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층 유입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 소멸, 농촌 소멸로 이어지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주시도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출생을 늘리고 빠져나가는 인구는 줄이며 들어오는 인구를 늘리겠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소멸 위기론까지 나오는 여주시의 상황을 타개하고 최근 형성되는 유리한 여건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유출을 막는 정책의 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점만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관련 지원 사업과 코워킹 스페이스의 운영을 연계시키기는 방안을 모색하고 청년들의 지속적인 거주를 위해 지역의 문화적 요소를 발굴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 앞에서 공직자, 의원, 언론인 그리고 시민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지자체 혼자의 10만원으로는 청년들의 결심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주시 의지를 보여주고 청년들의 관심과 기대를 이끄는 정책을 제대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주거 여건, 고용 여건, 육아, 교육 환경, 문화 인프라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경제단체의 협력을 이끌어내고 지역의 기관, 시민단체 등이 총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우리 여주의 미래를 책임하는 주권자이자 차세대 주인공으로서 선진국 시대에 태어난 청년들이 더 큰 기회와 희망을 갖도록 해줘야 그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미래에 대해 확신을 갖고 진정 우리 사회에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집값 안정 등 구조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정책으로 청년들 기대에 변화를 줄 정도의 확실한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주 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 돌봄 정책 강화, 생활인구 시점 사업 확대 등 적극적인 청년 인구 정책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모두의 심길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변화되는 여건을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칩에 깨어나는 개구리처럼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완연해지는 봄 기운이 여주시 봄날로 활짝 피어나도록 의정 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정론 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임하고 계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 이상숙 의원입니다. 24년도를 시작하는 제야의 종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아른한데 어느새 3월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봄이 오니 따뜻한 기운과 꽃이 만연한 풍경이 기대됩니다만 요즘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목감기 환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일들을 지난 자유발언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고 탄소중립 기본조례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탄소중립 이제 더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 가장 큰 이슈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문제입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고 나머지는 기후변화를 줄이고자 하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재해 감소 부분은 각 나라별로 사정에 맞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인 탄소 배출량 감축은 선진국 중심으로 매우 공격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배출권이라는 개념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수출 장벽이 생기게 되었고 수출이 중심인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에 감안해 볼 때 탄소 배출량 감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간 종합기구 IPCC에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실현해야 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요청한 전문가의 조사에 따르면 여주시 탄소 배출량은 2020년 현재 194만 5,714톤으로 2008년 기준으로 매년 1.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축산업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4.8%로 미미하지만 이는 단순한 계산일 뿐 이를 가공하고 수송하는 것까지 합산한다면 상당히 많은 발생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보면 공공부문과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아직 지불하고 있지는 않지만 2024년 현재 탄소 거래 가격 9,130원을 기준으로 최소 12억 4천만 원을 탄소세로 지출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매년 1.1%씩 증가한다면 탄소세를 지불해야 하는 2030년에는 매년 30억 원 이상을 탄소세로 지불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28%가 농경지이고 48%가 임야입니다. 각종 규제에 막혀 개발할 수도 없습니다. 나무와 농작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임으로써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킵니다. 이를 통해 탄소세를 아낄 수 있으며 오히려 탄소 배출권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이와 다르게 도시는 탄소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한 곳이 없지만 인근 일본에서는 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는 2021년 2050 탄소 중립 관련 하천변 숲조성 자원량 조사를 통하여
탄소 상쇄와 탄소 휴양, 탄소 경관이라는 분류를 통하여 조림 수종 및 탄소 저감에 대한 기초 조사를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임야 중 일부분인 수변 공간에서의 수종이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11월 여주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개혁을 수립하신 것에 대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국제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그것입니다.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년의 국제 표준에 의한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없이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제 표준에 의한 자료를 축적하고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기초 연구 및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는 탄소 시장 경제에 발을 못 들입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이는 광명시는 전국 최초 기후에너지과를 신설하고 기후에너지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사기업의 노력은 실로 필사적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탄소 중립을 위해 아프리카 케냐까지 가서 배출권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자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경기도에서 농경지와 임야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면적이 가장 큽니다. 다만 이를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수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계획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자료를 빨리 만들어 가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세계 모든 나라를 향해서 기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인간의 기존 활동 방식 자체를 바꾸어야만 닥쳐올 파멸적 재앙을 막을 수 있다라고 발표했으며, 환경운동가 그레타 튠베리는 당신의 행동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실천합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 역시도 작은 실천이지만 중요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적정 온도는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하고 1도를 낮추면 최대 7%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 쓰는 플러그는 뽑아놓고, 세 번째는 재활용 분리는 철저히 하고, 네 번째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1등급 제품을 사용하고, 다섯 번째는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등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을 캠페인을 통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지구 표면 온도가 1.5도가 오르면 빙하가 녹고 사람도 살 수 없고 생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탄소는 발생하고 이를 줄여야 하는 문제도 심각합니다. 수많은 규제에 묶여 발전할 가능성을 빼앗긴 우리 여주시입니다.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천혜의 자원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대한민국의 스위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연환경이 돈을 버는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여 물 이용 부담금이나 직불금처럼 우리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는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 아직 마지막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힘차고 따뜻한 갑진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경규명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본격적인 봄 기운이 완연하지만
여주시의 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얼어붙은 도시 여주는 수도권의 대표적 낙후 지역 가운데 그저 하나일 뿐입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보다 답답하고 밋밋한 현실이 안타까운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또 오고 싶은 도시가 아니라 다시 올 이유를 찾기 어려운 고장입니다. 1966년 인구 통계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11만이었던 인구는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았던 건물이 아직도 그대로인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면 단위로 가면 60, 70년대 영화를 찍기 딱 좋은 세트장에 온 듯한 느낌이 새록새록해서 차라리 정겹기 그지 없습니다. 뇌 치는 뽕밭이었던 잠실에 123층 세계 유수의 건물이 올라갔지만 여주시 면 소재지 건물들은 정겨운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과 사회를 빠르게 변화시키는데 내 고향 여주의 삶은 60년대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썰렁하고 삭막하고 더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때는 활력이 넘쳤었습니다. 젊은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여주는 그 활력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각종 규제로 이렇다 할 변변한 공장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파리를 쫓기 바쁘고 여주쌀은 콧대가 높으며 여주를 먹여 살리던 도자기는 과거의 영광만 곱씹고 있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곳 아름다운 여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뒤처지고 있을까? 활력 넘치는 여주가 왜 시들어가고 있을까? 고심해 보았습니다. 규제 때문입니다. 여주는 1982년 수정법 제정 이후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40여 년간 수도권 규제와 환경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복 규제로 토지 이용 제한 및 대규모 개발 행위 제한 등의 역차별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주 시민은 국가를 위해 수도권 시민을 위해 수질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수용하였습니다.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규제의 대가를 돌려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수도권 규제 완화 계획은 번번이 무산되어 묵묵히 정부를 믿고 인내해온 여주 시민의 고통은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인구 시군이 20만, 30만으로 더 나아가 100만 도시로 점차 성장해 가는 동안 여주는 1982년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정 당시 인구와 별반 차이 없이 그대로 정체되었고 그 결과 지역 경제는 황폐화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대규모 인구 집중을 유발시키는 공장을 비롯한 모든 시설들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니 지역 발전이 정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규제 때문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 대기관리 권역 등 중첩된 규제로 여주시는 지금도 꽁꽁 묶여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 규제개혁 추진단을 출범시키며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꾀했지만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광선과 제2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객관적인 교통 인프라는 엄청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주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 생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강천보, 파사성, 황악산 수목원 등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 관광자원을 품고 있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팔당어 수원지 보호를 위해 우리는 40년간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어 수질 보존을 위한 갖가지 규제에 고통받고 있지만 희생의 대가는 미미합니다. 서울과 인접해 있지만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여주시에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하기도 어렵고 아름다운 남한 강변에 딸기동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거나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똑같이 팔당 상수원으로 들어가는데 북한강 주변에는 식당, 카페, 숙박시설이 즐비하고 양수리를 넘어 양평에도 상업시설들이 들어차 있는데 양평을 넘어 여주시로 넘어오면 남한 강변에 황야가 펼쳐집니다. 상수원 보호는 불합리하고 허울 좋은 규제일 뿐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의 용도 변경 비율 확대, 용도 변경, 증축, 면적 합리화,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려행위 보상 추진 등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지만 시대에 뒤처져지고 탁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은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이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제라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기준에 의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는 즉시 그리고 신속히 해제되어야 합니다. 먼저 하수 처리장 확충을 위한 국비 지원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원 수질 영향 분석과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물관리 규제 방안을 도출하여 수질 영향 분석을 활용한 상수원 관리 개설 방안의 제도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 상하류 지역 간 상생과 협력, 안정적 상수원 공급, 친환경적 개발 원칙 등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미래 상수원 관리 계획도 시급한 상황입니다. 팔당호 상수원에 대한 중첩된 입지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하는 합리적 입지 규제가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팔당호 수질이 1급수가 되는 등 수질 관리 기술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해 오염 물질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게 된 만큼 이제는 과도한 입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난개발 공장 집적화와 반도체 등 전단 업종 육성을 위한 입지 규제 완화, 팔당 대청호 특별 대책지역 고시를 통한 수변 지역의 중복된 입지 규제 폐지와 오염 총량제를 통한 관리의 필요성,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 대책 지역의 계획과지 지역 내 공장 부지 면적 제한 완화, 하수 처리 구역으로 편입된 수변 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 특별 대책 지역 내 수상 레저 사업 및 계류장 증설과 공공하수도 설치 보고 확대 등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수도권 규제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탈피하여 선진국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메가시티 전략 등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균형 발전과 상생이 이루어져 세계적인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지키되 대책을 세우면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환경기술은 1980년대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수십 년 전 과거에 머물며 미래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준비 자세가 전혀 없습니다. 지방자치제는 우리에게 우리 운명을 찾아갈 권리를 주었습니다. 우리 권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 능력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시가 누구에게도 해악을 끼치지 않으며 우리 비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2만 여주 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69의 여주시의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두영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영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번호 1715호부터 1751호까지 여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752호부터 1756호까지 여주도시공사 공유재산 무산사용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757호 여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지역 추가 고시안,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1758호부터 1762호까지 2035년 여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등 5건의 의견 청취, 이상 36건의 조례안,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 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규칙안, 동의안, 승인안, 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3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 5건의 동의안, 1건의 승인안, 5건의 의견 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영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1763호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대상은 흥천면, 목욕탕, 신축안 등 취득 3건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영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필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의안번호 1765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안건은 금년 5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46조까지의 규정과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 등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대해 그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며 잘된 부분은 널리 알림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제1차 정례회 종료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운영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주요 사업장 점검 계획 작성,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을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유필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들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성안과 관련 제1차 정례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영 의원님, 진선아 의원님, 이상수 의원님 이상 6분의 의원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부터 2028년도 여주시 중기기본 인력 운영계획 보고회권을 상정합니다. 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764호 2024년 기준 2028년까지 여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한 5개년간의 여주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행정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정 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최근 10여 년간 여주시 인구 증가율은 4.64%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21년부터 역세권 개발 등으로 인해 인구 유입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근 고령 인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77%로 초고령 시대에 진입하였고 작년 말 12월 기준 65세 여주시 인구 비율은 25.3%로 매년 1% 이상 고령화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쪽 지역 여건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경강선과 철도 노선, 중부 내륙선이 운행되고 있고 여주 원주 간 경강선 노선 연장으로 강천역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여주역이 GTX-D 노선에 포함되면서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을 잇는 철도 교통망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3쪽 향후 행정 수요 변화입니다. 민선 8기를 시작으로 추진해온 복합 행정타운 건립 업무에 따른 신청사 건립 전단 팀을 구성하고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복합 행정타운 건립에 따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각종 도시 특화, 재생 사업 추진에 대한 인력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또 공사 현장의 안전 강화, 노후 건축물 점검 등을 위한 지역 건축 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며 지역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과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먹거리 유통 종합센터 설립 및 농촌 일선 확보를 위한 계절 근로자 도입 확대 추진에 대한 인력 수요가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4쪽 인력 운영 기본 방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맞춰 기능 및 직무 분석을 통한 일반직 공무원 1% 이상을 감축하되 지원 부서를 우선 감축 대상으로 검토하고 기구 확대 및 인력 충원 요구는 증원 없이 재배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해 유사 기능을 통폐합하고 업무 축소 등으로 감축된 인력을 지역 현안 및 신규 발생 업무에 재배치하는 등 여주시의 현 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023년 기준 여주시 공무원의 정원은 1,010명이며 2024년에는 10명을 감원하여 2028년까지 5개년간 총 21명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인력 증감 내용은 7쪽부터 13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하는 기준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 행정안전부 기준 인력보다 여주시가 101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점차적으로 기준 인건비에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의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정원의 증감은 의회에 사전 보고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 증원 산출 명세서와 인건비 현황, 향후 민간 위탁 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타 중기지방 재정계에 따라서 또 조직 진단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24년부터 2028년도 여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계 보고이권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요. 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망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6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3월 12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